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혼인한 부부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한부모 가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 가정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여 년 동안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한 아빠의 이야기를 이재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는 박원규 씨. 전 부인과 이혼한 지난 2012년부터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박 씨를 힘들게 한 건 역시 경제적 문제. 세 아이를 돌보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8시 반, 40분, 50분까지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나가잖아요. 애들보다.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못 가죠. 애들이 좀 일찍 오잖아요.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또 안 차려주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좀 제가 선택이 좀 어렵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도 없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중형차 한 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들도 있다 보니까 또 어리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필요해요. 차 없이는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 차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다른 건 없어도 차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그나마 도움을 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이 서툴렀지만 물어볼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할머니가 좀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별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죠. 아무래도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해야 되니까 조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감수하고 살아야죠. 사회생활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박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들 챙기며 경제활동을 하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넘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케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로울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없지 않고 있겠죠. 10여 년간 엄마 역할까지 하며 세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박원규 씨. 홀로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씨는 부자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차량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조그만 게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단절하는 것은 좀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38만 3,632.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도내 한부모 가구 수입니다. 이 가운데 모자 가구는 28만 6천여 가구, 부자 가구는 9만 7천여 가구입니다. 한부모 가구 4곳 가운데 한 곳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도 이른바 싱글데디, 부자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지원은 아직까지도 모자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시설을 들 수 있는데요. 도내에 공개된 한부모 시설은 10곳입니다.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 8곳, 일반 모자가족 복지시설 2곳으로 여기에 부자가족이 쓸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3곳뿐인데요. 이 가운데 한 곳이 인천에 있어 다녀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방과 후 교실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가족별로 머물 수 있는 공간, 일반 주택 가정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외에 식당이라든지 놀이공간, 모임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인 건데요. 하지만 이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 또 다른 시설로 연계가 가능한 모자 가족에 비해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전국 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모자와 부자 가족 모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생활지원시설에서 5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수에서 각각 42곳과 2곳으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모자가족의 경우 자립생활지원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족의 경우 이 선택지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설 거주 기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계시고 그다음에 연장을 2번 하면 5년까지는 기거하실 수 있으셔요. 기간을 좀 연장해서 뭐 7년 혹은 그 이상이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 자립하실 수 있도록 자립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바람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경기도 내 한부모 610명에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은 경험을 물은 자료입니다. 여성의 경우 28.7%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요. 남성의 경우 그의 절반 수준인 11.4%가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엔 아예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26.2%로 여성의 경우보다 10% 가까이 높았습니다. 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덜한 이유엔 맘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나 소통 창구가 아빠들의 경우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성의 경우 시선, 낙인에 대한 우려가 더 큰 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아빠들, 사실은 남성들이 이렇게 뭐 한부모도 그렇고 1인 가구도 그렇고 이렇게 낙인 찍는다고 이름표 붙이고 꼬리표 다는 걸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전체적으로 뭐 육아 정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부모 시설 입소나 지원 정책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아빠들의 경우 한부모가 되기 전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정책이 소득이 아닌 자녀의 성장 주기를 중심으로 남성의 특성 또한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자녀가 크는 거에 따라서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지원의 규모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 자녀의 어떤 발달 주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하고요. 정보라든지 도움을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꼭 한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성의 돌봄권 차원에서 최근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한부모 긴급시설을 이제는 아빠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인구 구성과 결혼, 이혼에 대한 인식에 더해 이제는 점점 정책도 변화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은 한부모 가정인데도 아빠가 키우냐 엄마가 키우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부모 가정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네. 당연히 이제 한부모 가정과도 이제 이렇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기사에서 다룬 그런 그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자 가정도 이제 종종 방문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좀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지요?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자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이들의 정서적 관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밖에서 아이들 위해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와 할 수 있는 유대적, 정서적 관계를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정서적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에서 부자 가정에 대한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엄마의 정서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커서 그거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원시에도 이제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그런 여러 지원 방안들이 있다고 제가 지원 대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법 법령에 의거해서 아이들 양육비나 생활비, 뭐 교재비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한부모 가정 고3 학생들 위해서 자립 두드림 통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3만 원을 저금하면 수원시에서 3만 원을 1년 동안 이제 최고 지원해서 최고 36만 원을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3만 원을 이제 저금을 해도 네. 2배의 이제 효과를 좀 거둘 수 그렇죠. 있는 네, 뭐 그래서 그런 이제 통장이라고 자립을 볼 할 수 수 있는 있겠네요. 부분으로 키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 지역 한부모 가정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자 가정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 부자 가정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어떤 복지 시설은 지금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이제 좀 저희 취재 결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좀 모자 가정의 이 한부모 지원 정책이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도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수원시도 그 모자 가정이 한 2,000명 그리고 이제 부자 가정이 그 한 5분의 1 수준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 시설이 2군데가 이제 여성 모자 가정을 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자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 가정이 더 위기 가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엄마들을 받을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됐든 제도가 됐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그 모자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뭐 임시로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의원님께서는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모자 가정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제도적으로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어머니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특성상 경제 활동에 치주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시설조차 상담소까지도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 이제 한부모 지원의 어떤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기가 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모든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이제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 사항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저 또한도 이 분야의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소득 인정 기준에 미치지만 차량을 갖고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10년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항이 해당이 됐을 때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제 소득으로 들어와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커서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가 원자재도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도 늘어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를 별개로 소득으로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체 소득을 잡고 그거를 급여와 전체 소득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뭐 실제로 소득도 별로 이제 좀 낮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자가 주택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넘어가면은 네, 맞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 예, 거예요. 그런 현실이 좀 크고 그런 뭐 차량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기준에 있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거나 오래된 차를 타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도 똑같은 생활에서 똑같은 엄마와 아빠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탔을 때 그런 차량 가격을 굳이 별건으로 차량 가격의 이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소득을 잡고 급여 수준과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우리 그 한부모 지원 정책이 현실에 맞게 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